안녕하십니까. 내 몸의 청소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과 그 기생충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2년쯤 전에 강아지 구충제가 암을 낫게 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 당시에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구충제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태풍이 불 때는 그 바람에 맞서는 것보다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듯해서 기생충과 관련하여 또 구충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생충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티스토마 정도,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염되는 기생충은 120여 가지나 됩니다. 그 120여 가지 기생충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흡충류와 촌충류를 망라하는 납작한 모양의 편충류가 있고요. 요충류, 회충류, 구충류 등을 망라하는 실 모양의 선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이 단세포 원생 동물류인 원충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들이 시판되는 구충제로 완전 박멸될 수 있느냐?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시중의 구충제로는 기생충의 성충들은 박멸할 수 있지만 기생충의 유충이나 기생충의 알은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기생충이 세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생충은 크고 세균은 작은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생충의 상당수는 현미경으로 봐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피 한 방울 속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혈구에 알을 낳는 기생충이 있다고 할 정도니 크기로만 기생충과 세균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기생충이 세균과 다른 점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생충은 단세포인 세균처럼 혼자가 아니라 알부터 시작하여 몇 단계의 유충 단계를 거치고 나서 성충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로 변하고 다시 개구리로 변하는 것처럼 기생충은 알, 유충, 성충, 알, 유충, 성충의 사이클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생충을 없애려면 성충만 죽이는 시중의 구충제로는 알과 유충들을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성충을 죽여봐야 알과 유충이 살아있는 한 이놈들이 다시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충은 성충뿐만 아니라 알과 유충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충제로는 알과 유충까지 제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의 알, 유충, 성충을 모두 없애려면 어떻게 구충을 해야 할까요? 답은 허브에 있습니다. 호두액과 쑥, 정향이 그것입니다. 호두는 기생충의 유충과 일부 성충을 제거해주고 쑥은 기생충의 성충과 일부 유충들을 죽여줍니다. 그리고 정향은 기생충의 알을 없애줍니다. 이 세 가지 허브를 먹으면 100가지 이상의 기생충을 죽일 수 있습니다. 100가지 이상 기생충의 성충과 유충과 알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허브는 자체적으로 구충에 충분 조건을 갖지만 구충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허브가 중심이 되고 구충제가 보조가 되면 더욱 효과적인 구충이 될 수 있지만 허브는 배제된 채 구충제만 가지고 구충을 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호두와 쑥과 정향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생충을 잡는 이 세 가지 허브 중에서 가히,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두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호두는 속 알맹이를 먹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호두액은 그 알맹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호두의 단단한 속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호두의 껍질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껍질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껍질이 마치 밤 껍질처럼 벌어집니다. 그런데 껍질이 노랗게 되기 전, 껍질이 벌어지기 전에 껍질이 초록색일 때 그 호두를 따서 천연 구충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두의 껍질에는 저글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매우 강력한 구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성분이 초록색인 껍질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노란색 껍질에는 저글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호두가 초록색을 띠고 있을 때 노랗게 되기 전에, 가을이 되기 전에 따야 구충 효과가 있는 호두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추석을 한 달쯤 앞둔 8월 정도에 따는 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호두 껍질을 사용해서 만든 천연 구충제의 이름이 호두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두액은 언제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물론 호두액은 구충에 사용을 합니다.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기생충 감염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래서 기생충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편한 몸을 고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개선이 안 되는 분들, 특정한 병의 원인은 모르지만 몸이 이곳저곳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기생충 청소를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그 기생충 청소의 필수 아이템이자 구충제의 왕이라 할 수 있는 호두액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호두액 덕분에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호두액의 작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그 효과를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기생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뜻도 되겠죠. 호두액으로 치유가 되거나 개선된 사례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증상 3가지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고기를 먹은 지 몇 시간 뒤에 배탈이 났다면 10중 8구 고기를 드신 것이 원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기 속에 들어있던 기생충이 원인입니다. 그럴 때 호두액을 한두 숟가락 드셔보세요. 복통이 몇 분 내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둘째, 속이 더부룩하고 늘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호두액을 드셔보세요. 소화불량의 원인이 기생충인 경우라면 호두액을 드시자마자 트림이 나오면서 뱃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면 이때도 호두액을 드셔보세요. 두드러기가 수그러드는 그 속도에 또 한 번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두액의 다양한 효과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 보니 차분히 그것만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생충을 없애주는 약초나 재료들은 호두액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호두액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특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편함이나 아픔 외에도 여러 증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구충제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호두액처럼 광범위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구충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가 좋은 호두액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왜 피가 초록색을 띠는 호두를 따서 천연 구충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 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